자, 안녕하세요. 오늘 장중입니다. 오전 11시 정도 됐고요. 자, 우리 셀트리온이 1.34% 약간 상승한 상태로 있고요. 헬스케어가 약보합권 0.87, 그리고 제약이 0.2% 정도 약간 약보합권에서 있어요. 지금 증시는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하죠, 증시가. 자, 오늘 새로운 뉴스가 좀 떴어요. 우리에게 거국적으로 확인해야 될 뉴스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부터 보고 갈게요. 자,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내일 정말 오후 6시. 그 전에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셀트리온 레키노라주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셀트리온 기존 항체 치료제 이상 효과 확인. 그죠? 자, 볼게요. 셀트리온이 기존 항체 치료제 이상의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 리제네론, 일라이 릴리보다 치료 효과 그 이상인 건 다 알고 있었죠. 그 부분을 이제 공표를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우리 권기성 연구개발본부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여기 주최한 웹 세미나에 참석해 일라이 릴리나 리제네론 등 기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사의 약제 이상의 효과를 임상 이상에서 확인했다. 임상 참여 의사들도 경험상 효과가 좋다고 말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증상을 느끼고 최대한 빨리 투약한다며 7일 이내 투약이 가능하다며 조기 환자면 효과는 더 확실할 것. 그죠?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가 어제 미국 증시 하락과 더불어 차익 실현 물량, 그죠? 비트코인도 장중에 20% 가까이 하락을 했었어요.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시장세에 있습니다. 또 하나 보고 갈게요. 세계를 비추는 나라. 대한민국상 신약 코로나19 치료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창업주 치료제 개발하고 은퇴하겠다 표명, 의지 표명. 그죠? 자, 이 부분은 기사 내용은 우리가 봤던 부분이고요.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 온 국민의 모든 관심이 바로 내일 우리의 18시에 쏠려 있고 어느 정도 권기성 개발본부장님께서 자, 얘기를 오늘 띄워놓으셨죠. 결국 우리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으며 코로나 레키노라주 세계로 뻗어가는 시간이 곧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전 세계에서 우리 약을 달라고 할 시간이 그죠? 아시아나 대한항공 비행기 편을 막 싣고 연매출 최소 2조에서 4조가 나오는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예요. 오늘 코스피 좀 시향을 좀 볼까요? 코스피가 0.29%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25%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0.42% 상승을 하고 있어요. 좀 한번 훑어볼게요. 아,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는 499개, 상한가 2개고요. 하락 종목 수는 330개입니다. 어저께보단 그래도 어저께는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데 좀 자금이 약간씩 분산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은요. 자, 823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469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예요. 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으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약간 쉬었다 간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죠. 오늘 코스닥 상위, 코스피 상위주입니다. 셀트리온, 그죠? 거의 뭐 약간 오늘은 그동안 코스피 대형주가 달렸던 부분에서 자,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 가지 패러다임 있죠? 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바이오 쪽에 지금 자금이 좀 안 들어왔죠? 두 번째, 자동차 패러다임,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전장 섹터, 그리고 친환경 뉴딜까지 해서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고요. 여기에는 현대차가 하드웨어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패러다임인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자, 인공지능 패러다임에 자금이 쏠렸는데 오늘은 그쪽이 조금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리고 자, 오늘은 자금이 그 세 가지 섹터 외에 중요한 건 흩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업종별로 보더라도 백화점과 일반 상점, 뭐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뭐 은행, 뭐 식품, 엔터테인먼트, 종이, 목재 이런 부분이 올라오는 거 보면 중요한 건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니면 중요한 건 자금이 그동안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종목별 이슈나 섹터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마감하고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테마별로 모두 한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뭐 종합 물류, 상하나 친 게 있죠? 뭐 동방하고, 그죠? 기본적으로 이슈와 섹터와 상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골판지, 제조, 편의점, 여행, 그다음에 은행, 영화, 백화점.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자금이 흘러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죠? 중요한 건 일단 대형주. 지금 핵심은 증시에 주도를 했던 그 세 가지 섹터에서 대형주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거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오늘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달렸으니까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자 이제 에너지 응축하고 있죠. 그죠? 이제 셀트리온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우리가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자 이제 보면 바이오 섹터에 지금 엉켜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일부 재료별 이슈 그리고 이 밑에 보게 되면 이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는 여행주 그리고 일부 섹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자 엔터 그죠? 아미코제는 효소 그죠? 셀바이오텍 자 아시죠? 장에 연결된 거죠. 뭐 인바디 이런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섹터로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2차 전지 섹터. 그죠? 전반적으로 쉬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기, 뭐 네이버, 카카오 다 쉬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패러다임. 2차 전지, 자동차 전장 섹터, 그리고 인공지능, 뭐 이런 관련 쪽으로 해서 네이버, 카카오 포함해서 얘네들은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일부 상신 EDP 같은 종목을 제외해놓곤 대부분 얘네가 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얘네가 그동안 달렸던 세 가지 섹터가 쉬고,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 자, 바이오 섹터,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와 전장 섹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NC소프트까지 포함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이 부분이 오늘 왜 쉬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미국 증시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짧게 차트 한번 그냥 종가만 보고 갈게요. 자, 미국 증시의 마감 화면입니다. 볼까요? 다우가 0.26%, 나스닥이 1.25%, S&P 500이 0.66%. 자, 이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이게 사실 빅테크, 그죠? 나스닥을 대표하는, 그리고 전 세계 증시를 대표하는 이 빅테크 기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팡, 그죠? 마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볼게요. 자, 미국 증시의 상황을,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우리 한국 증시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미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보게 되면 트럼프 탄핵안이 있었고 고점 랠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자, 기사 한번 같이 한번 짧게 보고 갈게요. 자, 보게 되면 고평가 논란 속 차익 실현 나스닥이죠. 그죠? 그리고 이례적 고평가 국면 바이든 14일 추가 부양책 발표 그리고 대통령이 반란 선동 미 민주당 트럼프 탄핵 소추안 발의 그죠? WHO 올해도 코로나19 집단면허 달성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이슈를 봤을 때, 자, 이 부분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에게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자, 가장 세계에서 권기성 본부장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온 7년회 중에서 가장 월등하고 그 부분을 우리는 내일 오후 6시, 저녁 6시에 데이터로 확인하게 되며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한때 20%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또 사실 지금 증시는요, 뭐 금, 비트코인, 뭐 주식, 채권, 원자재 모든 자산에 지금 다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금과 비트코인은 더 이상 안전자산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자금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일반 투기성 그리고 탐욕성 자금과 이런 부분도 많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로 얘네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이 부분이 바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 비트코인이 한때 20% 넘게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기술주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거의 나스닥도 많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가 부양책 기대, 아까 기사를 보셨죠?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장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허나 조금 체크해봐야 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 체크해봐야 될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올해 보스턴 연은 총재가 자, 연중 정책 가능성을 변화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원래 2023년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빠르면 2021년도, 22년도에 자, 애틀랜타 연은 총재까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또한 채권 매입 테이퍼링 생각이 열려 있다. 이런 말을 언급을 좀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이게 영향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에도 나스닥에서 이제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의 중심인 나스닥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 채권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세계 최고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과연 올해 조금 변동성과 그리고 이런 주시한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려고 그래요. 과연 올해 2021년도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우리 셀트리온의 리스크가 뭘까? 저는 국내, 예를 들면 기업 내부의 요소보다는 기업 외부에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증시가 많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시가 많이 달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주식 투자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그게 종합 예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 이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좀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증시에는 두 가지의 심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은 유동성이라는 심장이죠. 지금 우리가 정말 맛보고 있죠. 아주 달콤하게. 그러면서 증시에 엄청난 양의 자금이 빨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전외 장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이라는 심장이죠.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한국 수출이 그렇게 매우 나쁘지는 않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실적과 주가와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들로 보게 되면 이평선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다는 거죠. 벌어지면 좁아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 변동성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펀더멘털이 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 변동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목적지까지 우리는 도달을 합니다. 다만 그 안에 어저께도 보셨지만 엄청난 양의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개인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이제 시작인 우리 셀트리온을 향해서 나아갈 항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왜 봤냐? 어제 비트코인이 왜 비트코인하고 증시랑 따로 놀지 않습니다. 왜? 왜 가상화폐랑 증시하고 뭐 실물 경제랑 왜 다 따로따로 얘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만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게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차익 실현 욕구를 빌미를 제공하면서 쭉 빠졌죠. 그리고 여기에 연준의 매파적인 신호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이 그대로 오늘 한국 증시의 성장 섹터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오늘 좀 이따 수급을 이제 끝나면서 수급하고 자 시황 차트랑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그동안 이끌어왔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굳건하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현대차와 3인방 이 섹터들의 지금 차익 실현 물량과 조정이 나오고 똑같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빅테크 그죠? 얘네와 지금 책으로 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언제부터? 2020년 3월부터 그죠? 사실 이 이전에는 우리는 같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미국 증시는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물론 이때는 미국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고 미국 기업들 실적도 ROE도 굉장히 자기 자본 이익률도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좋았고 대신 증시가 1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달렸는데 한국은 박스권에 멈춰 있다가 이제 뚫려 나간 겁니다. 이 부분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개인의 엄청난 양의 자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금이 이 부동 자금이 이 증시로 자 기본 20조에서 25조였던 예탁금이 자 70조를 바라보면서 이제 80, 90, 100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쩐의 장세가 대단하고 유동성의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막대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언급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지금 나스닥이 차익 실현을 받으면서 자, 비트코인으로 인한 차익 실현 급락이 자, 미국 나스닥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연준의 약간 매파적인 신호, 좀 안 좋은 시그널을 보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런 시그널을 보냈고 이게 외환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외환 시장. 외환 시장에는 누가 중심이죠? 외환 시장에서 그동안 유로화를 많이 사들였었는데 유로화를 팔고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됐어요.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건 뭐죠? 신흥국 통화에는 약세의 기조입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에는 안 좋죠? 그동안 한국 증시와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안 좋은 시점이에요. 원달러 확률이 상승을 하면 자, 한국 주식 시장에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되죠. 원달러, 달러 값이 올라가느냐, 원화 값이 떨어지느냐,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이 두 부분만 보면 주가의 향방이 보이죠.
이 두 가지라고 하죠. 그런데 자, 달러를 보게 되면 짧게만 자, 기본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미국이 전 세계 부의 총량의 25%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중국이 15%, 나머지 유럽과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지역이 바로 70%의 부의 총량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부의 총량의 4분의 1을 바로 달러를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죠. 이 달러를 갖고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달러를 지배하려면 사실 뭐 금융 경쟁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산업 경쟁력, 그죠? 미국의 첨단 산업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역 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경쟁력, 원가죠? 원유로 지금 셰일가스 가지고 미국이 지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군사 경쟁력, 싸움을 들 잘 알아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인재 경쟁력입니다. 그죠? 이,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 산업, 경제력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리고 싸움도 제일 잘하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중심에 통하는 달러입니다. 쉽죠?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보이는 게 있어요. 달러 인덱스. 우리가 코스피 인덱스, 인덱스 펀드 하잖아요. 달러 인덱스에는 뭐가 있어요? 달러, 그리고 유로. 잠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달러 인덱스에는 달러, 그리고 유로, 그리고 파운드, 달러 죄송합니다. 유로, 그리고 엔화, 파운드, 그리고 스위스 프랑, 그리고 캐나다 달러, 이런 이제 달러 지수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달러 인덱스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스웨덴 크로네라는 게 있죠. 그죠? 스위스 프랑, 그죠? 자, 달러, 유로, 엔, 파운드, 그리고 스위스,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뭐 스웨덴 크로네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건 핵심은 여기서 유로, 엔, 파운드만 크게 보시면 돼요. 얘네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서 지금 중요한 건 달러가 강세로 갔다는 겁니다. 왜? 외환 시장에도 그동안 이제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에요. 얘네 자금을 매입했는데 달러를 팔고 달러를 미친 듯이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갔다는 거죠. 달러가 약세 국면인데 자, 달러가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증시가 막 급등을 하잖아요. 반대로 달러가 막 강세인데 물론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자,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전 세계 증시가 좋아할 수도 있겠죠. 물론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제품과 다른 나라의 그 달러에 있던 강세들이 전 세계 신흥국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조금 어렵죠. 경제 분석도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어쨌든 결국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저께 차익 실현 물량이 남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 시장과 금융 시장의 전반 매물이 출혈했어요. 결국 변동성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어저께부터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연방준비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식 투자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이라고. 그죠? 근데 경제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 금융을 알려주는 곳이 많지 않겠습니다. 투자 메신저 TV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이오를 알려드리고 바이오 산업을 알려드렸던 것처럼 경제와 금융도 같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경제와 산업, 기업, 차트, 그 기업에는 사업 보고서, 뭐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뭐 증권사 리포트, 재무제표, 뭐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 대차, 뭐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을 시간을 두고 10년을 두면서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면, 자, 우리 한국 사람만큼 미국 중앙은행 많이 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미국 중앙은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달러를 발행을 하고 금리를 낮추고 얘네가 움직이면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경제의 대장이죠. 그래서 미국이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다시 제로 금리로 낮추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무제한 양적 완화, 그죠? 이 부분을 했죠.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압도적인 재정 정책이 있으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되죠. 그죠? 쭉 수직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뚫고 다 가고 있잖아요. 한국은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 중심에는 동학개미에 의한 개인 투자자가 있었지만 그런데 자, 보게 될게요. 0% 했고 2023년도까지 제로금리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이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허나 사실 미국 중앙은행은 사실 지금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올라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2023년도까지 제로 금리 한다고 했는데, 그죠? 지금 이 부분이 빠르면 지금 22년도, 21년도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증시가 너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립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여기를 제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도상으로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연준이 한다고 그랬는데, 자, 제로 금리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 여기서 더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금리 있죠?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인데 마이너스 금리 친다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자, 회사채 매입한다고 했었어요. ETF를 통해서. 그죠? 이거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유명무실해졌죠? 자, 그리고 뭐 했죠? YCC라 그래서 Yield Curve Control이라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채권 금리, 채권 나중에 한번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채권 금리 상단에다가 금리에다가 뚜껑을 씌우는 거예요. 왜?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증시에는 지금 주식 시장에는 재앙이 되겠죠. 그래서 자, 미국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되면 미국 정부의 채권 물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채권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반대 현상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 채권을 계속 사주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시중에 돈이 계속 뿌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한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언젠가 할 것 같아요. 언제? 증시가 한번 울었을 때. 자, 결국 제가 이렇게 미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왜 자세하게 설명을 했냐? 그 부분이 우리 한국 증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국 증시에는 공매도 부분도 있죠. 그죠? 우리 셀트리 원얘기도 정말 이 중요한 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이제 마감을 이 질긴 놈들하고 끝내야 되겠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변동성에 유의하셔라. 항상. 그래서 딱 정신줄 잡고 붙들어 매고 항상 가셔야 됩니다. 그 옆에는 투자 메신저 TV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도 금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실물 경제하고 그리고 금융 경제, 특히 자산시장과의 괴리가 많이 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동성 확대에 제가 주의를 하시라고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자본주의는요, 빚으로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빚이라는 게 대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식에 투자할 때 지금 증시 예탁금 보죠. 그죠? 이 예탁금이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진짜 현금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빚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같이 뭐 보죠? 신용잔고를 보잖아요. 증권사. 그죠? 여기서 같이 보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이제 이게 20조를 넘어가려고 하고 얘가 이제 70조, 나중에 80조. 그죠? 더 갈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보는 이유가 증시는 경제는 빚으로 떠받친다. 대출로 떠받치는 거예요. 2년 미만의 보통 대출로. 사실 2년 미만으로 해서 빚이 정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빚으로 나눕니다. 결국 빚을 더 낼 수 있느냐, 빚을 더 못 내느냐가 경제 성장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가 나뉘는 거예요. 그 빚을 내는 주체는 가게가 될 수가 있고, 기업이 될 수가 있고,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뭘 보고 있냐, 각국 중앙은행의 부양책과 정부의 부양책을 보고 있죠.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보고 있고, 돈 더 찍느냐, 이거 부분 보고 있고, 정부가 더 빚내가지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재정정책 하느냐, 이 부분 보고 있잖아요. 결국 빚으로. 그리고 가게가 빚내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증시로 자금이 더 들어오거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가게, 기업, 정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체의 심장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연결되면서 인체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 금융기관이라 함은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 그리고 신한, 그리고 하나외환, 그리고 우리은행 4대 은행이 있고요. 여기에 지방은행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정부계 은행이 있습니다. 수은, 사는, 기은, 그죠? 지방은행은 부산은행도 있고 그죠? 대구은행도 있고 전남은행도 있고 광주은행도 있잖아요. 여기에 또 외국계 은행이 있죠. 시티은행. 이런 은행이 있고요. 여기에 제2금융권, 그죠? 증권사 대표적으로 보험, 자산운용, 우리가 맨날 수급 보잖아요. 투자 자문, 그죠? 이런. 그 다음에
자, 이건 빼겠죠. 자, 투자 자문 어쨌든 이거 보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많이 있죠. 뭐 우체국 보험도 있고 우체국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3금융까지 뻗어나가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들에서 얘네가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서 물론 제1금융권이 가장 중심이 되면서 이 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계속해서 얘네 혈액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결국 여기 들어왔던 자금이 지금 우리 증시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가 지금 증시의 핵심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도 뭐죠? 자, 이 보스턴 연은 이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중요한 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죠? 지금 금리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작 일어나잖아요. 난리 납니다. 안 되죠? 경기가 올라가는 속도랑 금리 올라가는 속도랑 그리고 경기가 더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야지 증시를 이겨내면서 가는 거예요. 허나 지금은 경제 펀더멘탈이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증시로 그리고 금융시장으로 자산시장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요. 오늘 한국 증시도 미국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고 외환시장에 같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드리고 있는 핵심의 요체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어떠한 태풍과 폭풍과 파도가 오더라도 그 바다에서 안전한 항해를 거쳐 나가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일, 그죠?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 관련 바이러스 발표가 있어요. 왜? 지금은 부양책만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중앙은행, 그죠? 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컴포넌스 개체 우리 셀트리온은 여기 안 했죠? 왜?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CES 납북 있죠? 자, 볼게요. 그리고 CES가 개막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자동차 섹터 그리고 인공지능 섹터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셀트리온 존경하는 셀트리온 주주분들이나 구독자님이나 청취자분들께 반드시 경제 또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황을 언급드리면서 오늘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보고 가야 된다. 중기적으로건 장기적으로건 파도가 폭풍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항해를 멈추지 않고 우리 길을 갈 것입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세타를 볼게요. 보이시죠? 삼성전자. 자, 1%대, SK하이닉스 3%대고요. 자, 우리 셀트리온은 지금 이 셀트리온은 분봉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장 상황을요. 기본적으로 지금 뉴욕 증시와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자, 2차전지 섹터와 그리고 전기차 섹터 그리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 게임까지 기본적으로 조금 쉬고 있어요. 그죠? 일부 이슈와 섹터 그리고 그 종목에 몰리는 종목별 장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슈팅 제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이래요, 지금 모양이. 그죠? 똑같습니다, 거의.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도 그동안 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쉴 수 있겠죠. 자, 쉬더라도 우린 우리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코스피 1분봉이에요. 자,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합니다. 어제 코스피 어저께부터 쭉 올랐다가 쭉 빠지고 다시 반등 나왔다가 쭉 빠지고 다시 반등 나왔다가 저점권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빠졌다가 오늘 그 저점권에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쩐의 장세,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항상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 걸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한 우리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면서 우리 길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죠. 코스닥도 그래요. 그죠? 지금 어저께가 보통 이렇잖아요. 십자 아래 꼬리도 길고 윗 꼬리도 길고 그죠? 변동성이 극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좀 제 주위 분들이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을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펀더멘탈, 기업 경쟁력, 핵심 기술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직원 그리고 임직원, 오너, 우리가 하고 있는 독한 개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입니다. 자, 보면 쭉 올라갔다가 쭉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좀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이 박스권에 있는 경우에요.
지금 장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차트예요. 자, 우리 셀트리온 잘 가고 있죠. 이제 고점 터치하고 갈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 박스권 여기 매물대 뚫어내니까 여기 안착하고 지금 터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권기성 개발본부장님이 말했죠. 지금 두 가지 항체보다 더 좋다. 세계 지금 나온 두 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 번째로 나오는데 세계 최고의 치료제,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걸 공표받고 데이터로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부분을 우리가 주가로서 확인하며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이 큰형이에요. 분봉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1분봉이에요. 그래서 1분봉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우리 셀트리온 보게 되면 쭉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와 있죠. 변동이 상당히 심해요. 이 기울기 폭이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잘 변동성에 대비하시라고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흐르고 있죠, 옆으로. 그죠? 자, 이제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예요. 얘 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나 갈래 하고 있죠? 확대해 볼게요. 그죠? 나 가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고점 매물대 뚫고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안착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나오면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이 거래량 부는 지금 차트에 녹아져 있죠. 얘는 또한 코스피 이전을 앞두고 있죠. 코스피 상장 이전. 자, 이 부분 이슈 중요하잖아요. 셀트리온이 예전에 코스피를 이전하게 되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어마무시한 파워가 있고 또한 합병을 놔두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제약 볼게요. 자, 제약은요, 그동안 많이 달렸기 때문에 조금 쉬고 있어요. 쉬어도 괜찮아요. 그죠? 이 박스권 안에 있죠. 기울기가 얘가 왜냐하면 슈팅이 나왔잖아요. 세 놈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거의 섰잖아요. 그래서 빠졌다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맞은 게 지금 이평선에 맞은 거기 때문에 이 제약도 같이 갑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더 셀 수도 있겠지만 제약 또한 같이 갑니다. 왜?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글로벌 케미컬의 중심에 있고 또 합병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지금 약하긴 해요. 이평선 21선과 11선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결국 이제 얘도 이슈가 받으면서 이 부분을 뚫고 쭉 가겠죠. 자,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장 마감하고 또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코스피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1조 1천억. 뭐 조단위는 우습습니다. 어저께 4조 4천억. 정말 장난 아닌 숫자를 찍은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4조 대. 4조 5천억 가까이 하루 만에 찍힌 거는 정말 상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조 가까이. 외국인도 뭐 1조 6천억. 뭐 기관들 1조억. 금융투자에서 1조 6천억. 어저께 2조 가까이 팔았고, 자, 오늘 금융투자가 팔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인데, 정말 고객 예탁금을 잠깐 볼까요? 고객 예탁금이 69조, 67조, 70조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도적인 70조에 육박합니다. 이제 뭐 80조, 90조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늘 말씀드려요. 증시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느냐. 가장 핵심 키포인트이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금융시장과 연방, 미국 중앙은행의 움직임, 그리고 외환시장, 전 세계 미국 주식시장의 중심을 가장 쉽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9조 3천억을 들어왔어요. 좀 있으면 10조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이 부분 정말 상징적인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10조 가까이 들어왔다. 대단한 겁니다. 자, 코스닥도 개인이 1조 3천억. 그죠? 그리고 외국인이 6,500억, 기관은 1조 1천억을 한 달 기준으로 팔았고, 오늘은 1,500억,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500억, 700억씩 팔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장중입니다. 장중일 때 변동이 될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좀 팔고 있어요. 33,000주, 26,000주. 셀트리온 기준이에요. 근데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보게 되거나 순매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장 마감하고 변동이 되는 게 많거든요. 또한 이 부분 허매수일 수가 있기 때문에 허매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창구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11시 54분인데요. 자, 키움, 미래, 개인이죠. KB, 미래대우, 그죠? 미래대우에서 41,000주, 키움에서 22,800주, KB에서 32,000주, NH에서 15,000주, 삼성에서 31,000주. 이쪽이 공매도. 그죠? 요즘 많이 바뀌었죠. 공매도 창구가 굉장히 많고 차명 이 부분 좀 언급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항상 신한금추 84,000주 팔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구별로 이게 진짜 실시간인지 실제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헬스케어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 팔고 있어요. 그죠? 장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약. 제약은 13,000주 현재 팔고 있는 중이에요. 자, 아직 안 나왔죠? 한 달 기준으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은 크게 물량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쩐의 장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변동성 확대에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내일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시간이 좀 지수를 조정받더라도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펀더멘탈. 그리고 지수가 변동 확대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잡으면서 우리가 항해를 안전하게 해야 하면서 우리 길을 갈 것입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